자, 6-2부터 볼까요? 선생님 분명히 지난 시간에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6-2보죠.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x에 대해서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라고. y축 대칭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애가 뭐가 된다고? 우함수는 2배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2배가 된다 그랬어요.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그리고 기함수는 0이 된다 그랬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억하시죠? 근데 뭘 줬냐면 0부터 4까지에 fx, dx를 줬어요. 얘가 2래요. 근데 질문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결정이 되어 있고 3차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fx, dx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죠, 선생님이? 자,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자, 2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x의 세제곱에 fx, dx를 나누고요. 이렇게. 3하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x의 fx, dx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배의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x, dx라고 나눠서 쓸 수 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얘가 우란 말이야. 얘가 우야. 근데 여기 기잖아, 얘가. 곱하면 뭐라고요? 기. 그럼 지우세요. 0이에요. 자, 여기도 기, 여기 우. 그럼 기니까 지우고요. 필요 없죠? 그럼 우린 요거만 남았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요? 자, 방금 얘기했어요? 4배의 인테그랄 0부터 4까지의 fx, dx가 됩니다. 자, 우함수, 기함수 조심하라고 했어, 분명히 선생님이. 자, 연속 문제로 갈까요? 13번부터 보면 되죠? 13, 14, 15, 16. 그죠? 13번.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얘를 구할 거야. 근데 가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슨 함수? 또 나왔네. 자, 우함수. 자, 이건 무슨 함수? 주기성 함수.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 똑같다. 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이너스부터 1까지에, 예, 지금 방금 한 거랑 비슷하죠? 3의 fx가 있는데, 얘가 9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자고 했죠? 네, 또 해볼까요? 인테그랄. 1까지는 x의 fx의 dx. 그 다음에 3배하고 인테그랄 fx의 dx. 이렇게 결정해야죠. 그럼 이게 우랑 기어서 지워진다 그랬죠, 선생님이. 여기에 뭐야? 6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x, dx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9예요. 아니면 그냥 3을 가져와서 마이너스 1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3, 얘가 뭐 2분의 3 이렇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함수가 있는 거 없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맘대로. 자.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냥 내 맘대로 봐요. 여기 이게 있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선생님 맘대로 이렇게 대칭이 나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럼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 J까지예요. 그럼 여기가 2분의 3, 여기도 2분의 3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잘라놨는데 그래프가 이만큼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F라는 거.
맞죠? 우리 합쳐서 3이니까. 근데 이게 뭐였어? 북한 옆으로 가면 똑같다며. 북한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3. 또 북한 옆으로 가요. 5. 북한 옆으로 가세요. 7. 끝나면 3, 3, 3, 3. 마이너스 또 7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기수정 때문에 결국엔 4개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fx dx랑 같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답이 12.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편하게 그리세요. 아무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4번 보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실수 x에서 역시 또 연속의 함수 fx가 있습니다. 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5부터 6이에요. 이번에는 5부터 6입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 0부터 1에 fx dx가 2입니다. 나의 n부터 n 플러스 2까지의 fx dx가 있습니다. 그게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그러니까 2x dx가 있죠. 이렇게. 자, 우리 이건 계산할 줄 알죠? 하면 되잖아. 어떻게? 자, 네, 적분해요. n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리고 이게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제곱을 뺀 거니까 네, 여기 2n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얘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얘는 두 칸씩 움직여요. 1부터 3, 뭐 이렇게. 3부터 5, 아니면 0부터 2, 2부터 4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괜찮으실까요? 선생님이 일단 지금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풀게요. 잘 봐요. 1번에다가 내가 뭐를 구할 거냐면 선생님 좀 축약해서 쓸게요. 아, 내가 0부터 2, f, dx 2부터 4, fx, dx 4부터 6의 fx, dx를 구하고 싶어요. 괜찮을까?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다시 무슨 얘기냐면 아, 얘는 인테그랄 0부터 6까지의 fx, dx를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6이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일단 다 듣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다가 0 넣는 거야. 0 넣으면 얘야. 여기 밑에 0이 들어갔어. 1 더하기 2가 들어갔어. 5야. 4가 들어갔어. 9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2번을 하나 더 구할 건데 잘 봐요. 내가 뭘 구하는지. 이걸 구할 거예요. 1부터 3의 fx dx 그 다음에 3부터 5의 fx dx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뭐랑 같냐면 1부터 5의 fx dx랑 같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생략했어. 자, 그럼 얘가 얼마냐면 1을 넣어서 3이고요. 3을 넣어서 7이에요. 자, 이제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프를 드릴 테니까. 얘는 0부터 6이고 얘는 1부터 5예요. 그쵸? 선생님이 봐. 만약에 내 맘대로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게 두 칸씩 간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가는 그래프였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자, 봐요. 그럼 내가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6이면 여기 전체 넓이가 1이죠. 1이죠. 이렇게. 맞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잘라서 1부터 5를 잘랐어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5예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여기가 넓이가 2죠. 괜찮아요? 이해했나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부터 1이 있어요. 여기 넓이가 2래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x면 우리 구할 수 있죠. 얘랑 더한 게 얘가 되면 되잖아요. 선생님 말씀 이해했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여기가 두 칸씩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두 칸씩 이동하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형태의 문제는 나옵니다. 아, 이렇게 두 칸씩 뛰는 거야. 그러면 이걸 구해서 내가 0부터 6을 구했어. 0부터 6을 구했어. 근데 여기 두 칸씩이니까 1부터 5까지 구할 수 있어. 이만큼을 빼.
그럼 얘가 있네? 얘가 힌트야, 그러니까 얘가. 아, 여기 2를 줬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 여기가 2야. 여기 얼마라고? 여기가 지금 더하면 10이야. 그렇지? 근데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 전체 넓이가 15야. 이렇게. 여기 3이겠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선생님이? 네, 그 답이 3이에요. 이렇게 형상화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저런 형태의 문제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었냐 라고 하는 저런 형태의 문제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저건 문서 문제도 있어요. 15번 보죠. 자, 함수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3차 빼기 12x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t에서 자, 이거에 fx의 최소값을 우리가 gt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또 뭘 물어봤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gt는 그럼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얘가 얼마야? 이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요. 응? 아, 3까지구나. 땡큐. 요거를 구해달래요. 자,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다행히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게 되게 땡큐이긴 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들어보세요. 원래는, 얘를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무슨 함수냐면, 우함수예요. 아, 기함수예요. 그쵸? 홀수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f'x를 하면, 이게 3x제곱 빼기 12가 돼서,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이게 뿔마 2, 마이너스 2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봐봐요. 자, 집중. 이 그래프를 그리면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죠. 괜찮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2예요. 그죠? 여기가 어디냐면, 대칭이야 2예요. 그럼 여기가 2루트 3이죠? 근을 구해봐. 여기서 근을 구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괜찮아요? 됐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부터 t까지예요. 그럼 t가 이쪽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럴 때 fx의 최소값을 우리가 gt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범위별로 잘 봐요. 내가 여기가 만약에 t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작죠? 선생님 이해했나? 집중하세요. 그럼 여기가 t예요. 여기가 t예요. 그럼 얘가 작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최소값은 점점 갱신돼요. 이렇게. gt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아, 작아, 작지, 작네, 작을 거야, 이렇게 갱신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t라고 해봐요. 그럼 얘가 더 작죠.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부터 t까지. 여기가 t면, 이 범위에서 얘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t의 그래프가, 여기를 선생님이 x로 썼다가, 요 색깔은 여기가 t라고 한다면, 범위가, 변수가 계속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가 제일 작아, 지금, 최소값이. 이해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설명. 마이너스부터 t까지야. 근데 거기서 제일 작은 값을 결정할 거야. 근데 내가 여기가 t야. 그럼 얘가 작지. 이 범위는 얘가 제일 작잖아. 즉, 감소할 때는 계속 갱신이 돼. 작네, 작을 거야.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 다음에 여기다 t를 잡았어. 그럼 얘가 작지. 여기다 t를 잡으면 얘가 작아. 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t가 계속 커지면 최소값은 얘는 계속 똑같이 이렇게 일정하게 돼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가 GT의 그래프가 돼요. 이 색깔이. 그러니까 근데 질문을 잘 봐. 이게 GT라며. 근데 여기 마이너스부터 3까지 적분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3이면 이러면 되겠다. 여기 3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돼. 근데 여기 적분하고 봐봐. 여기 적분하면 없어지지, 얘들아. 0돼. 여기가 대칭이야. 사라져.
그럼 요만큼만 남아, 요만큼만. 돼요? 자, 6을 구할까? 극수 얼마야? F2 구해볼까? 8 빼기 24여서 이게 마이너스 16, 여기가 마이너스 16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접근하면 여기 넓이가 16이란 얘기야.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6이야. 끝. 근데 선생님 저 왜 저렇게 표현인지 이해 못했어요. 다시 GT가 이건 건 알겠는데 저거 덕분이 왜 저거예요? 라고 하면 계산해야지. 잘 봐.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3까지. GT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그냥 fx랑 똑같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제가 들어온다고 여기. x세제곱 마이너스 12x.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까지는 그냥 다시 쓸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gt의 gt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2까지는 그냥 쟤랑 똑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여기가 뭐야? 그냥 마이너스 16인 거야. 이렇게. 상수함수가 된다고. 근데 봐. 우와, 기함수지. 이제 지워준다고. 0이라니까. 이렇게 했잖아.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나는 요만큼만 구하면 된다고. 요만큼만. 이렇게 해봐. 마이너스 16이야. 이게 떨어져. 이런 식으로. 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래프상에서의 접근하는 방법을 알면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문제를 기억해야겠죠. 여기 범위에서 최소값이 이거야 라고 하는 저 범위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6번 볼게요. 뭐 수능 문제라고 해서 쏠 필요가 없어요. 풀어보면 되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차함수 fx 2차가 있는데 f0이 0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가에.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에 요게 좀 우리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 dx 값이고 그게 뭐야? 그냥 4래. 이렇게. 그치? 절대값을 했는데 저렇게 된다는 얘기고. 나를 보죠. 이런 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적분에서의 그래프 개념을 가져다가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번엔 2분의 3에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되게 오래된 수능 문제야. dx는 그냥 2부터 3까지의 fx dx랑 같대. 근데 이거 얼마인지는 주진 않았어. f5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잘 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절대값을 했어. 근데 여기 부호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해했나? 그럼 저런 얘기지. 0부터 2까지는, 자, 집중. f0이 0이라며. 그럼 여기 0으로 시작할 거야, 그래프가. 근데 0부터 2까지는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 2가 있다는 얘기지. 왜냐, 그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했나? 다시. 절대값을 했는데 부호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밑에 있는 게 이거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넓이가 4란 얘기야, 지금. 괜찮아? 이제 여기 2가 있어. 그러니까 2까지는 무조건 음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얘기는 요 얘기야. 그런데, 잘 봐! 2부터 3까지는 똑같대. 그 2부터 3까지는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2하고 3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래야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랑 겹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차 함수는. 그치? 결론적으로 fx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얘기지. 이 얘기잖아. 저렇게 돼야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를 돌려치기 한 거야. 돌려깎기 한 거야. 근데 선생님, 문제가 있어요. 있지? 자, fx는 무슨 문제가 있어? 그치? 앞에 a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뭘로 계산하면 그치? 1, 4 있네. 저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2ax 하시고
dx를 계산합시다. 조심해야 되는 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를 뺐어. 일단 계산. 자, a를 앞으로 묶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1의 x3차 빼기 x제곱 0부터 2까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a에 3분의 8 빼기 4. 이렇게 해요. 요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4a인데 요게 마이너스 4란 얘기잖아. 그쵸? 여기 마이너스 있어. 따라서 a가 3이다. 그러니까 fx는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로 갈까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연습 문제. 자, 여기에 12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의 마지막에 한 거죠? 미분계수 형태로 바꾸는 거. 자, 가려볼까요? 연습하라고 했다, 분명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써있고, 인테그랄. 0부터 2x까지의 f''t입니다. dt예요. 이게 마이너스 4래. 일단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이렇게 시작하겠지. 점점점. 이렇게. 자,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맞아요? 기억나요? 니네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걸로 바꿔줄게. 희한하게 이거 못 보더라고요. 자, 얘를 x를 잠깐 h로 바꿀게. h분의 1이라고 하고 여기를 0. 여기를 0 플러스 2h로 바꿀게. 이렇게. 희한하죠? 왜 이걸 바꿔야 눈에 들어올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를 적분하니까 f에 0 플러스 2h 빼기 f0이 되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까먹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게 뭐예요? 미분계수죠. 차이가 2나니까 여기다 2 쓰고 여기다 2 쓰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f'0이 되죠. 근데 걔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래요. 두 번째. 미분계수를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왜 x를 못 푸냐고. 왜 문자 따라가냐고. 변수가 바뀌어도 뭔 얘기인지 알아야지. 자, 나는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x가 2로 갈 때. 밑에가 x-2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얘 ftdt입니다. 이렇게. 이건 뭐,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x가 2로 갈 때, x-2분의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2. 이렇게 되고, 요게 미분계수니까 f'2가 돼서 f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다를 볼까요? 다도 마찬가지지. 또 이렇게 보면 이해를 못하겠지만 한번 적고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을 하고 여기 일부러 이렇게 썼잖아. 1-x, 1 플러스 x. 얘 ftdt입니다. 자, 또 눈에 보기 쉽게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나중에는 안 한다. h1로 갈 때 h분의 1. 그럼 이렇게 해도 되죠. 바로 한다. h분의 여기가 h로 갔으니까 여기가 대문자의 1 플러스 h 대문자의 1 마이너스 h가 되죠. 자, 얘네들이 차이 나는 게 얼마요? 2h. 그러니까 여기도 2 해주고 여기도 있어주면 그쵸? 얘는 또 2의 f''의 1이니까 2f1이 되고 걔가 얼마? 얼마야? 16? 이렇게 결정해야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근데 F3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여기 풀면 되지. 자, fx를 선생님이 결정할 건데, 이렇게 쓸까요? x의 3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다. 여기서 f 플라임 0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얘가 1차항의 개수라고. 노가다 하지 말고. 미분하면 b만 남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요. 네. 얘 넣으시고. 얘 넣으세요. 연립해서 푸시면 A하고 C는 바로 구해집니다. 미분계수를 벌써 까먹어. 인간고사는 어떻게 보려고? 응? 봐봐. 또 미분만 주장창 하니까 또 미분에서 그새 까먹었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네, 13번 볼게요. 네, 13번이나 14번은 진짜 어려운 거긴 해요. 이거 좀 까다로우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 건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13. F가 다항함수입니다. F가 다항함수인데 자, 무슨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dt. 자, 2분의 x-1 하고요. 요 안에 fx 더하기 f1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원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1을 넣는 건데 쓸모가 없죠. 여기다 1 넣었다, 여기다 1 넣어서 0 돼요. 그럼 냅둬. 아무것도 쓸 수가 없네? 그럼 우리는 이거밖에 못해요. 미분하세요. 미분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죠. fx는, 자, 내가 그때 조심하랬다. 여기는 곱미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미분하면 2분의 1이 나와요. 조심해야 돼. 2분의 1에 fx 더하기 f2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뒤에 거 미분하면, 네, 2분의 x-1에 f 플라임 x가 나오죠. 이렇게. 괜찮을까? 자, 이걸 양변에다가 2를 쫙 곱해서 얘를 넘겨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 적어 놓을게요. fx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f1만 남고, 저 뒤에는 x-1에 f 플라임 x가 남습니다. 이렇게. 일단 두세요.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 자, 나를 볼까요? 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 dx가 5배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x의 fx dx랑 같아. 그리고 f0은 1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f4를 구하라는 건 fx를 완성하라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봐봐. 연결이 안 돼. 뭐 2를 넣고 싶은데 안 돼. 그럼 불가능한 거야.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항등식으로 가야 돼요. 항등식으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자, 무슨 얘기냐? 근데 이제 항등식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가 이게 몇 차인지 몰라. 그쵸?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 지금 우리한테는. 얘가 짱이야. 자, 다시.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면 얘를 미분하면서 항상 성립해. 그러니까 얘도 왼쪽이랑 오른쪽,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거야. 항등식으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자, fx가 만약에 대가리가 a의 x의 n차라고 해서 점점점 이렇게 가. 그럼 미분을 하지. 그럼 얘가 n의 a의 x의 n-1이 되고 점점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거기다가 x-1을 곱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대가리는 똑같이 AX의 N차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같다며. F1이야, 상수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따라서 N이 1이에요. 1차야, 1차.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하겠지만, 요 앞에 있는 숫자와 요 앞에 있는 숫자의 비율을 잘 보시면, 이게 보여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앞에랑 여기 비율이 1대1이잖아? 그럼 얘가 1차야. FS 1차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거. 안 바뀌어, 잘. 자, 그래서 fx를 이렇게 잡을 거야. ax 플러스 b라고 잡고 싶은데 줬어, 심지어.
1. 얼마나 땡큐야. 이 정도면. 그럼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은 끝났어. 이거 넣어봤자 똑같은 식은. 좌우변 계산한 거니까, 그냥. 그럼 뭐다? 그치, 여기에 넣어야지. 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ax 플러스 1의 dx를 한 건. 자, 인테그랄 5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의 x를 곱했으니까 여기가 a의 x제곱 플러스 x의 dx가 된다. 이건 지워도 되죠? 기하함수. 이렇게. 자, 계산할까요? 2분의 a의 x제곱 플러스 x하고 0부터 2. 쫙쫙 계산할까? 얼마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2만 남습니다. 그쵸? 여기도 계산하자. 여기는 뭐야? 10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a의 x제곱의 dx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0a가 됩니다. 얘네들이 같은 거야. 그래서 a 구하시면 돼요. 끝. 그러니까 저렇게 답답한 형태의 문제들은 웬만하면 대부분 다 상등식이야. 다시 얘기합니다. 저렇게 답답한 형태의 문제들은 웬만하면 대부분 상등식입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구하는 몇 차냐라는 걸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몇 차냐라고 하고 구하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4학년들이 되게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 귀찮아서. 14번 볼까요? 자, 무서워 보이긴 얘가 좀 더 무서워 보이죠. 또 그냥 타이틀에 수능이라고 적혀있다고 쫄지 말고 풀어봐. 이제 우리도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어. 자, 평가원 쫄지 마. 교육청 쫄지 마. 자, 제곱차이에서 1, 3, 3, 4, x에 대해서 얘는 붙잖아. 이렇게. 대가리가 1이다. 오케이. 이게 줬어. 근데 gx라는 애를 이렇게 잡았다.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 dt에다가 더하기 fx로 이렇게 잡았어. 이런 식으로. 자, gx는 몇 차일까요? 질문입니다. gx는 몇 차입니까? 얘들아, 적분하네. 근데 왜 0부터 x네? 그럼 여기서 미분을 한번 해보자. g 프라임. 그럼 얘가 fx가 되고 여기에 f 프라임 x가 되지. 이렇게. 그럼 얘는 몇 차야? 그렇지? 얘가 3차니까 얘는 4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해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여기다가 0,0을 넣을 수 있네. 0을 넣을 수 있네. 그럼 G형이 F형이랑 같다라는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밑에 성질을 좀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G는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가는데 그럼 G 플라임 0도 0이고 G 0도 0이네. 이렇게 되죠. G 플라임 0도 0이고 그쵸? 기억하고 있지 이건? 자, 나열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의 도함수 G 플라임 X는 원점 대칭이다. 즉 기함수다 라는 거예요. 다 했네. 잘 봐. 자, 해보시오. 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여기다가 x에 0을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G0은 F0이 됩니다. 맞죠? 여기 0은 0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G형이 0이 되면 얘 0이네.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x에다 0을 넣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G 플라임 0은 F0 더하기 F 플라임 0이네. 근데 얘도 0이면 얘도 0이라며. 얘가 0이라며. 따라서 여기서도 F 플라임 0이 0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렇게. 뭐 이런 거야. 근데 얘들아 기억하나? 다항함수가 F 플라임 F0도 0이고 F 플라임 0도 0이면 X제곱의 인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지. x 제곱하고 x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왜? 1차항이 계속 0이고 상수항도 0이니까. 자, 까먹으면 안 된다잉. 내가 저번에 한번
적어준 것 같은데 여기다 적자. f 알파가 0이야. f가 다항일 때. 그 다음에 f 플라임 알파가 0이야. 그러면 fx는 무조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게 됩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것도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어느 정도는 다 돼. 될까요? 자, 그럼 우리는 fx를 이렇게 잡았지. 좋아. fx를 그럼 이렇게 잡았어. x의 3차 빼기 알파의 x제곱 이렇게 잡았어. 가져와서. 그럼 이제 뭐해? 미분 한번 하자. 프라임 이렇게 3의 x제곱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x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를 만들어. g 프라임 x. 오케이? g 프라임 x는 얘네들이 더한 거야. x의 3차. 더하면 알파 3 마이너스 알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x 이렇게 될 거죠. 근데 뭐라고? 키함수래. 그럼 여기에 0이어야지. 홀수 차수만 남아야 되니까. 따라서 알파가 3. 끝났네. fx는 x 3차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엔 미분에서의 이런 성질들, 미분에서의 성질들, 그 다음 우함수와 기함수의 성질들, 그 다음에 적분에서의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서 푸는 문제 형태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정적분의 활용 조금만 하고 쉴게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엄청 안 더운 건 아니지만 어제 그제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날씨가. 자, 그 정적분의 활용은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오늘은 넓이까지만 할 거라서 생각보다 또 금방 끝납니다. 자, 정적분은 그럼 어디였을까? 정적분의 활용인데 첫 번째는 넓이입니다. 이미 다 스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처음에 정적분의 계산을 할 때도 이미 선생님이 넓이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넓이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추워? 누군 또 춥고 누군 덥고. 그래서 쉬워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또 디테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이미 너무 여러 번 얘기했던 이게 fx가 있습니다. 여기 a부터 b까지예요.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게 뭐였냐? x는 그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fx dx를 이렇게 구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다 쌓으면 넓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 그 개념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x축이에요. 이렇게 지나가요. 얘가 gx예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예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함수 값들은 뭐예요? 전부 음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오케이. s는 인테그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린다는 거죠. c부터 d까지의 gx, dx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함수 값들의 합이 음수니까요. 함수 값들을 다 쌓아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 그럼 저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게 문제죠. 자,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hx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 베타예요. 여기가 감마라고 합시다. S1이랑 S2. 그러니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야, 그러면 S1 더하기 S2는 얼마야? 라고 하면 그냥 적분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뭐야, 알파부터 감마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요. 여기. hx, dx. 그 다음에 감마부터 베타까지는 그냥 계산을 하죠. 이렇게. 마이너스 붙는단 말이에요. 너무 귀찮아. 그럼, 이렇게 푸면 돼요. 전체적으로. 자, 이제, 들으세요. 어떤 y는 f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여 있고, x는 a, x는 b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인테그랄 f2까지에 여기다 절대값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절대값을 하자. 여기는 어차피 절대값 필요 없고, 얘가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대칭이니까 똑같을 거고, 플러스 올라가서. 그쵸? 여기도 절대값을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 S1이랑 똑같겠네. 이런 형태로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전체를 절대값 해도, 적분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맨 처음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넓이. 그래서 앞에서 푼 것처럼 범위별로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어디가 양수가 어디가 음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내가. 범위를 잘라줘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절대값이 포함되는 함수 정적분은 여기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호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쓸모가 없어요. 뭐 매번 선생님 그릴 수는 없잖아. 내가 시험에 따라다니면서 야 그래프가 이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만 자자. 중요한 거 하잖아. 또 중요한 거 시작하니까 자는 거야? 자, 이번에는 봐요. y는 fx라는 애가 있고 요사용량까지 하고 문제 딱 하나만 풀고 쓸게요.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S2차가 있고, 이렇게 되는 G에 2차가 있다고 치면,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즉, 두 곡선에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일단,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교점이라 하면, 네, fx는 gx야 라고 하는 점을 찾아요. 그래서 그게 x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맞아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그냥 선생님 생각을 한번 들어봐요. 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gx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gx를 적분을 해, 이만큼을. 그 다음에 fx를 이만큼을 적분을 해, 이걸. 이거 빼자, 이렇게. 그럼 되겠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요. 인테그랄. 두 번째. 빼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gx가 위에 있으니까 gx dx에서 빼기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의 dx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씁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제대로 못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절대값을 또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했나요? 이렇게 뼈 같은 얘기잖아. gx가 더 위에 있으면 자기가 바뀔 테니까. 이렇게 풀어버리겠다니. 저거랑 똑같아요. 자, 이 얘기만 하고 싶시다. 안 되겠네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뭐라도 듣지. 잘 봐야 얘들아.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3차를 배웠단 말이에요. 4차를 배웠어요. 그죠? 근데 3차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F야. 이거 한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 F가 이거야. 이해했지?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그냥 되게 쉽게로는 그냥 편하게는 gx라는 2차가 이렇게 지나가서 얘네들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해했나? 이거 하기 전에 저기부터 하자. 문제점이 두 개인데 잘 봐요. 이거를 좀 이따 설명하겠다. 안 되겠다.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하나만 풉시다. 봐봐!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 근데
F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다음에 G가 이렇게 지나갔다? 이게 F, 이게 G야. 선생님, 여기 둘러싸인 통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렇게 못 풀잖아요. 빼기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처럼 내가 여기를 구했어. 여기가 알파라는 걸 구했어. 여기가 알파다 구했다? 교점을 구했어. 1번. 이렇게. 베타, 이렇게. 1번을 했어. 교점. F랑 G랑 같다고 놓고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빼도 돼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집중해. 얘네를 전부 다 위로 올려. 자, F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F 플러스 C야. Fx 플러스 C. 그 다음에 G도 이렇게 올려버려. 여기도 GX 플러스 C. 이렇게 올려버려.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똑같지? 그치? 왜? 얘랑 같다고 놓고 푼 거니까. C는 사라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봐. 아니면 얘에서 얘를 빼봐. 똑같지? 저렇게 풀어도 상관없는 거야. 얘도 이렇게 풀어도 돼. 얘도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이해하셨나요? 응. 자, 뒤에 넘어가서 하나만 풀고 넘어갈까요? 자, 1번만. 1번만 좀 해결하고, 좀 어려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쉬었다 합시다. 1번만 해결합시다, 1번만. 정신 차려, 그러니까. 1번. 자, 뭐라고 써져 있냐면, 1번에. 보세요, y는, 이거는 아마 외우시는 게 신상에 좋을 수도 있는 그래프입니다. 왜냐면 자주 나오니까요. 얘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 얘들아. 이렇게 돼요. 그럼 그래프가 너무 쉽지 않아? 이렇게 돼. 짠, 짠, 짠. 0, 1, 2.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둘러싸인. 자, 질문이 뭐야? 이거와 이 X축과 둘러싸인 도의 넓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구할 거야. 미리 스포를 하나 하자면 3차에서 여기랑 지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 넓이, 여기 넓이 똑같아.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거야. 자, 그런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해? 집중하지? 자,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인데 내가 지금 갔다 그랬다. 내가 둘 다 구해줄게. 자, S1 더하기 S2를 한번 해보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되지, 이렇게. 3차 3x제곱에 플러스 2x dx 이렇게 할 거야. 괜찮아요?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빼야죠. 마이너스예요. 내려왔잖아. 아까 내가 그럼 뭐라 했어? 네, 식에다가 이렇게 쓰라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해볼게. 진짜 둘이 같은지. 자, 우리가 어떻게 4분의 4차 3차 x제곱하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자, 집어넣으면 얼마야? 이렇게 돼. 4분의 1에서 1 빼기 더하기 1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 4분의 1. 0은 어차피 넣어도 필요 없고. 여기 4분의 1이라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해봐. 2 넣으면, 잘 봐. 여기다가 2 넣으면, 여기가 16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8, 플러스 4, 그래서 얘가 또 사라져.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1. 여기도 사라져. 그럼 여기도? 여기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여기도 4분의 1이야. 이해했나? 응. 선생님 얘기 맞죠? 저 길이가 같으면, 저 구간별로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대칭이라서, 네, 넓이가 같습니다. 2번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는 어떤 모양이냐면 2차예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인데 요걸 다시 보면 이렇게 되죠. 저기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마이너스 3, 3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질문이 뭐야? x축이랑 이 함수랑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 자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서부터 2까지 이렇게 여기랑 여기를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이해했나? 그냥 접근하면 안 되잖아. 여기는 어떻게 돼? 부호로 바꾸라니까.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저기 있는 부호가 이렇게 바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그냥 하셔야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건 안 할게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잘 봐, 얘들아. 그러면 내가 월급만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계산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계산은 다 그냥 기본 계산이야, 얘들아. 근데 진짜 시험 문제는 진짜 계산이 많거든. 그래서 내가 아마 2학기 때 중간고사 딱 미적 끝나자마자 내가 그 얘기 할 거야. 기말은 망할 거야, 얘들아. 라고 내가 얘기해. 진짜로 망해. 그럼 아직 내신 얘기 시작 안 했는데요? 그래도 망할 거야.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시간 안에 절대 못 푼다는 얘기야. 계산이 되게 많아. 생각해봐. 도함수 활용 다 들어가. 그 다음에 부정적분, 정적분 활용 다 들어가. 이만큼이 시험 범위야. 기말고사가. 유형이 더럽게 많고 할 것도 더럽게 많은데 계산도 더럽게 많아. 그럼 계산이 빠르지 않잖아? 그럼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 문제가 쉽게 나와도 기말은 망해. 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매 해마다 그랬으니까. 그럼 거기서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내가 평소에 얘기하잖아. 내가 아는 거 다 맞고 계산 실수 안 하면 진짜 좋은 성적이 나와. 거짓말인 것 같지? 진짜 그래. 이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미적 원의 기말은 확실하게 그게 너무 두드러져. 그래서 잘 보면 되게 많이 망해. 다 풀려고 하다가. 엄청 힘들다는 얘기야, 그만큼. 근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산을 되게 많이 풀어서 계산 능력을 키워놔야 돼. 이건 단기간에 안 돼. 개념이랑 뭐 갑자기 어떤 유형 문제 푸는 건 한 뭐 며칠 공부해야 될 수 있어. 근데 계산은 아니야.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연습을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진짜 힘들 거야. 특히 나중에 미적투 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 거야. 미적투는 내가 항상 시험 보러 가면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얘들아, 너네 다 못 풀어. 시간 안에. 딱 시험 끝나잖아? 되게 쉬웠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었어요. 라고 다 똑같이 얘기해. 자, 잠깐 쉬었다가 넓이 뒤에 거부터 다시 합시다. 자,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봐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문제를 풀었듯이 넓이를 구하는 거를 적분을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걸 하는 건데 진짜 어려운 건 이런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두 곡선에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했단 말이지. 근데 그건 2차 예차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3차를 배웠어. 선생님 여기 모양을 잘 봐. 이게 3차가 있어. 근데 여기에 뭐 그냥 심플하게 뭐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2차가 있다고 해서 요게 넓이랑 요게 넓이를 구하는 걸 할 거야. 그럼 아까처럼 하면 돼. 그래프가 그리기가 좀 쉬우면 이 상태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잘 봐. 그래프가 내가 그래프에 이제 조금 자식이 생겼고 이렇게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약간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얼핏 그렸는데. 그러면 내가 그림을 진짜 잘못 그리잖아?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랑 여기가 생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구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요게 하얀색이 F야. 얘가 G라는 2차야. 이렇게 돼 있어.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잠이 안 깨?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첫 번째 우리는 F랑 G랑 같다고 해서 교점을 구할 거야. 교점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이렇게 구할 거야. 괜찮나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럼 이 얘기야.
여기가 알파네,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야. 이런 얘기란 말이지. 이해했어? 무슨 얘기? 그래서 여기가 S1이야. 여기가 S2야. 이걸 구할 건데,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인테그랄, 두 번째.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F가 위에 있으니까, fx에서 g를 뺀 다음에 dx를 할 거고, 더하기, 베타에서 감마까지는 g에서 f를 빼서 dx를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걸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어설프게 잘못 그리면 얘가 위에 있는지 얘가 위에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헷갈린다고. 이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제 맘대로 그냥 해요?가 아니라, 자, 우리 예전에 방부등식에 활용해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어. 내가 fx는 gx라는 방정식에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고 해. 그러면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셌어. 기억나? 저거 기억 안 나? 얼마 안 된 거야. 이걸 했어. 근데 이것도 이렇게 바꿔서 풀었거든. 잘 봐. fx 빼기 gx는 0으로 바꿔서 내가 얘를 hx라고 하고, 그러면 오케이, y는 저 hx, 즉 fx-g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얘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방법이 똑같다라고 한 적이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이 얘기가 결국엔 알파에서 감마까지 fx 빼기 gx의 절대값의 dx란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야. 그래? 그럼 나는 hx를 fx 빼기 gx로 하겠다.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런 다음에 인테그랄, 맞아, 알파부터 감마까지 hx의 절대값의 dx를 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선생님? 자, 잘 봐. f랑 g랑 만나는 데가 알파, 베타, 감마라며. 그러면 내가 이 hx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게 hx겠지. 왜? 이거의 교점이 이거면 이거는 0의 근두 이걸 되니까. 그러면 저기에 있는 S1이 저기랑 넓이랑 같고 여기 넓이랑 저기랑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나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듯이 이것도 내가 그래프를 두 개 다 못 그리겠어. 그럼 그리지 마. 식만 보고 hx를 잡아서 이거 풀어. 이 넓이랑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풀어야 돼.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되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엄청 중요한데 자고 있어. 여기서요. 그래서 계속 그래프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Y축과의 넓이의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강이라고 써있는데 플러스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따가 해야 되는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집중해주세요. 어려우면 이따가 내가 문제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자, 봐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제 어렵다. 점점 어려워진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여기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선생님 잠깐 보세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y는 fx가 있어. 이렇게.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애들은 질문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처음 풀었던 게 y는 fx랑 그 다음에 x축이랑 그 다음에 x는 a부터 x는 b에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해줘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저렇게 안 나오고 잘 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일단 좀만 집중해주면 안 될까? 쉬워? 근데 그냥 하나 넘어가도 돼? 표정들이 그냥 안 듣겠다는 얘기인데? 봐. 이게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준다. y축이랑 이 그래프랑 y는 알파, y는 베타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이게 y축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이런 여기는 y는 알파가 있고 여기에 y는 베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네, 자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선생님이랑 적분 계산을 할 때 만약에 이 넓이를 구하는 거면 이게 뭐였어? 이렇게 한 거였지. 이렇게 다 차곡차곡 서는 거랬지. x가 변하면서 함수값이 맞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자르면 안 되잖아.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겠다. 즉 y축으로 y 값을 넣어서 적분을 한 거야. 그럼 이 넓이 s는 이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자, 요 함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x는 하고 g의 y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역함수가 가능하면 바꿀 수 있어. 이해했나? 역함수가 가능하면. 그래서 여기에 g의 y에 gy라고 써서 계산해. 책에 나온 얘기가 그거거든. 대신에 당연히 여기도 절대값을 해줘야겠어. 넓이니까요. 선생님 전 이해가 안 가요. 자, 선생님 여기 들어봐. 내 얘기를 들어봐. 자, 여기 y는 x가 있어요. y는 x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의 역함수가 약간 이렇게 지나가느라고 치자. 괜찮을까? 이게 y는 fx야. 그럼 얘는 이런 형태로 이따 우리 역함수 할 건데 이렇게 바꾸면 역함수는 아니지만 역함수 형태로 바뀐 거지. 그럼 얘가 y는 gx가 되는 거거든. 역함수니까. 역함수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자리에 바꿔놓으면 얘는 같은 식인데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 역함수가 되지. 그치? 그럼 봐. 여기 있는 점이 1이 넘어오면 여기가 x는 알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가 x가 베타가 되지.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구하잖아.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응. gx, dx라고 구하지. 여기도 절대값 이렇게. 같잖아. 변수만 같겠잖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거랑 이거랑. 근데 이걸 넘기지 말고 이쪽에서 적분하는 거야 라고 하고 y로 적분할게 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 이해가 안 되면 대칭해서 오시고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적분하고 뭐로? y로 적분하라는 얘기. 이제 아마 이따가 이걸 또 할 건데 1학년 때 역함수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고 함수 그래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 이게. 그래도 이겨내야 돼.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 y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따가 선생님이 하는 문제가.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까먹지 말고 잘 봐주세요. 이렇게 자르는 거. x는 이렇게 잘랐으니까 y는 이렇게 자르는 거니까 y로 접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y에 가는 식으로. y에 가는 식으로 바뀌어야 돼.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저번. 이건 지우겠습니다. 거의 184페이지라고 써있는 거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 얘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으로 갈게요. 이건 지울게요. 더 냅두고 할 테니까. 결국에는 계속 축척이야.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야.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근데 이제 거기에 변형되고 변형되는 것들이 뭘 배울 때마다 계속 섞여서 나오니까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방심하지 말고 2번 해보시죠. 자, 뭐라고 써있냐면 1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y는 x제곱 빼기 2라는 녀석이 있고요. 거기다가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될까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 하나 있어. 여기 원점으로 이렇게 y는 x가 지나가. 이 넓이 구하자는 거예요. 돼요?
될까?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일단 첫 번째, 교점을 찾으세요. 이렇게. x제곱 빼기 2가 x다. 넘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다. 끝났네?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여기 2.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절대값. 뭐야? 원래는 얘가 위에 있어, 지금. x가 위에 있지, 얘를 뺄 거니까. 그걸 해도 되는데, 그냥 얘에서 얘를 뺀 거 이거 쓸게.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자,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쟤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 넓이야. 그치? 얘랑 얘랑 같다고. 아까 내가 했던 저 얘기가 이 얘기야. 이해했나?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까지. 자, 그럼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덕분을 할게요. 3차 2분의 1의 x제곱에 플러스 2x하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계산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 플러스 2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니까 그냥 3분의 1이죠.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빼기 2 이렇게 되죠. 4 아니다 2 맞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 계산이야. 자, 그럼 계산하면요. 자, 얘랑 내가 뭐 계산을 잘못했나? 아닌데 4 3 마이너스 맞지? 앞에가 얘랑 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 하면 플러스 8 하고 빼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5니까 마이너스 2 아니 그냥 2분의 9가 나오죠. 결정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거 볼까? 선생님 여기서 또 뭔가 하나 정리하고 갈 거예요. 엄청나게 편한 거 하나. 자, 2번 보세요. 이게 이 얘기야. 이게 저 얘기야. 그래서 저거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야. 봐봐. 여기에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어. 근데 여기에 y는 x제곱 빼기 2x가 있어요. 얘네 둘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예요.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 진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래프가 되겠다. 얘들아, 얘 그래프 그릴 줄 알지 않니? 얘가 x제곱에 x 마이너스 2야. 이거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요. 요게 x에 x-1이라서 진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여기랑 여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연습을 좀 해서 그나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지. 안 그러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잘 봐.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자, 1단계가 뭐였냐면 이거잖아. 그래?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2x야. 이렇게. 넘겨. 그러면 x3차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가 0이지. 이게 x에 x 마이너스 1에 x 아까 우리 했다인 거 여기래. 그래서 그럼 여기가 1이야. 만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했니? fx 만약에 요게 f고 요게 g면 이게 뭐야? 인식이 fx 빼기 gx라는 식이야. 즉 hx를 내가 fx 빼기 gx라고 결정하잖아. 그럼 얘가 이거라고. x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거 되는 거야. 자, 그래프 그려볼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 넓이가 여기 넓이랑 같고 여기 넓이가 여기 넓이랑 같다는 뜻이라고. 저 얘기가 이 얘기잖아 지금. 이해했나요 선생님이? 그 아까 우리가 구했어. 좀 전에 1번에서 여기 4분의 1 여기 4분의 1 답이 2분의 1 내가 이렇게 자주 나온다고? 이 얘기야.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팁 하나를 하나 알고 갑시다.
여기는 없더라고요. 되게 자주 나오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뭔지 선생님이 지금 보여줄 테니까 보시죠. 책이 없어. 프린트 없어. 근데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 약간 의아하긴 한데 원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없지? 자, 이거 하나 보세요. 자, y는 a에 x-알파, x-베타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베타가 더 크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두 개예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고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베타 이렇게. 돼요? 그럼 일단 넓이 말고 적분해서 인테그랄 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저 a의 x-알파, x-베타의 dx를 하잖아요. 공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6분의 a 하고요. 뒤에 거, 위에 거 빼기 앞에 거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따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만약에 넓이로 하면요. 여기가 s고 여기가 s면 이걸 쓰잖아요. s는 인테그랄 6분의 a의 절대값 하시고 큰 거 빼기 작은 거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걸 쓰면 편해요. 자, 증명할 건데 여기 봐봐. 봐봐. 이거 여기서 풀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이걸 안 지운 거야. 아, 여기도 이렇게 만나는 데가 마이너스 1랑 2지. 2차 함수잖아. 여기 마이너스부터 2까지. 이거잖아. 대가리가 1이야. 그치? 이거랑 이거지. 자, 유넓이 S는. 잘 보세요. 자, 6분의 1이죠. 대가리가 1이니까.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1이지. 2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에요. 여기 6분의 27이거든. 얘가 2분의 9지. 아, 답이랑 똑같지? 이렇게. 자, 증명하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증명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쓸 거예요. 따라가면 안 돼, 그래요. 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를 잠깐 앞으로 뺄게요. a를 잠깐 앞으로 빼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죠. x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근데 a를 나중에 쓰자. 그럼 되지 뭐. 나중에 쓰자. x. 이렇게. 자, 그럼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베타를 읽게요. 이렇게 3분의 1의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제곱 알파 베타의 제곱에서요. 빼기 3분의 1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제곱 베타를 빼죠.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뺄 거야. 이렇게 빼요. 묶어서. 자, 그럼 3분의 1의 베타의 세제곱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으면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되고 여기도 알파 베타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이렇게. 물론 저 증명을 막 문제 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우린 결론만 갖다 쓸 건데 처음이니까 하고 하자는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 3, 2잖아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보여서 내가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묶을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긴 뭐가 남냐면 베타 제곱에 아니지 두 개가 3이니까 2의 베타 제곱에 2의 베타 알파가 남고 2의 알파 제곱이 남습니다. 여기는 잘 봐.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나왔고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남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남습니다. 근데 여기는 6의 알파 베타가 남겠죠. 이렇게. 여기를 한번 다시 쓸게. 정리해서.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베타 제곱이 돼서 얘들이 씌워져요. 자,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 상황에서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2배의 베타 알파에다가 얘에서 얘 빼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입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게 여기 적분한 겁니다. 여기 적분한 거. 그래서 여기 A가 있으니까 A를 갖다 쓰시면 되고요. 넓이니까 절대값을 전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식을 계속 쓸 겁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넓이, 공식. 적분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울게요. 근데 저거 말고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이거는 증명은 나중에 할 건데, 일단 쓰기에 편한 녀석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알려주고 넘어갑시다. 얘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 봐봐. fx가 a의 x-알파의 제곱이랑 x-베타 형태 있지. 또는 a가 x-알파의 x-베타의 제곱 형식 대신 역시나 베타가 더 큰 거라고 할게요. 그래프를 그리잖아.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들아 이렇게 그려져.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이 넓이 구할 거고 여기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넓이를 구할 거야. 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x는 12분의 a의 절대값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입니다. 대신 저렇게 접할 때만이에요. 다른 데는 안 쓰면 안 돼요. 여기는 못 써요. 이렇게 되는 거는 못 써요. 여기는 못 씁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외우기 쉬운 방법. 잘 봐. 외우기 방법. 여기 몇 차야? 요한이 몇 차야? 2차지. 적분하면 몇 차야? 3차겠네? 그래서 여기 6이 2 곱하기 3. 적분하면 3차. 3차. 자, 여기 몇 차야? 3차지. 적분하면 몇 차야? 4차지. 12, 3 곱하기 4, 적분하면 4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응용표현은 뭐냐면, 저기 2차가 있어. 야, 2차가 이렇게 있다? 여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여기가 알파, 베타야? 여기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아까 내가 된다고 했잖아. 이것도 알파, 베타로 계산하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3차가, 여기 이렇게 접선이 지나가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있습니다. 빼서 계산하는 거니까. 이걸 외워쳐 주게, 네,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6이 나옵니다. 저거 지울게요. 지워야 되지, 이제? 왼쪽 거? 공식만 잘 적어놔. 계속 써먹을 거니까. 그리고, 이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자, 얘들아, 알파, 베타라는 느낌이 있으면, 뭐가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썼던 거 있잖아. 뭐야? 근각계수의 관계.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일단 지웁니다. 오른쪽 건 놔둘게. 아직 익숙하지는 않을 건데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매우 편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자, 3번을 보죠.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번에 y는 얘랑 이 위에 있는 점 0,5에서의 접선과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 또 접선 문제죠. 그럼 이제 해야지. 뭘?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돼. 자, 미분의 되게 짜증나는 건 미분해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치? 근데 이제 0,5를 지나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x에 0을 넣었어. 그때 기울기가 1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대충 그릴게. 거기도 그래프가 있지만. 자, 여기 0이라는 있는데 5를 지나.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0이라는 곳에,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근데, 요 0,5라면서 접선을 이렇게 딱 그었는데, 여기 맞나? 요만큼 넓이 구해달라는 거야. 요 구해달라. 될까?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게? 얘들아, 기울기가 1이고 여기를 지나. 그럼 얘가 이거지. 얘가 y는 x 플러스 5야. 그럼 여기 말고 여기도 교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뭐 저걸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잘 봐. 잘 봐. 어떻게 쓰지? 첫 번째. 교점 만나. 얘랑 만나는 거야. 얘가 f, 얘가 g라고 하면 이렇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가 되게 땡기지 않냐? 뒤에가 사라지잖아, 이만큼. 이거 지워진다고, 이만큼. 그럼 여기가 x제곱에 x 마이너스 3은 0이 나와. 이렇게. 그럼 여기 3이라고. 3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 그치. 인테그랄. 0부터 3. 적분할 거야. 절대값. 이거. x제곱에 x 마이너스 3의 dx. 이렇게 하는 거야. 끝. 자, 누가 위에 있냐? 얘가 위에 있지. 여기 절대값이 어떻게 돼? 이거의 그래프를 또 그려봐.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가 0이고 여기 3이라고. 이 넓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했나? 그럼 선생님이 알려준 공식을 써도 되는데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잖아? 그치, 이거지? 위에 음수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3차. x의 세제곱하고 0부터 3이야. 간단하네. 3만 넣으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27에다가 내가 뭐가 있냐? 4차잖아. 81이죠, 미안. 81에다가 플러스 27을 할 거야. 얘가 4분의 108이야. 얘가 4분의 27이야. 이렇게. 잘 봐. 선생님이 알려준 유공식 한번 써볼래? 이거잖아. 그럼 x는 자 뭐야? 12분의 대가리 1이네. 3에서 0 빼고 4차. 그러면 12분의 81. 맞지? 바로 나온다고. 얼마나 땡큐냐 공식이. 괜히 알려주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잘 적어 놓으세요. 이걸 안 해도 되잖아. 이만큼을 안 해도 돼. 그래서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건 되게 근본적인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그런 성질들을 정리하고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를 풀 때 저런 것들 생각보다 많이 정리를 해요 우리가. 자, 3보대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줄여도 되죠? 잘 적어놨지? 선생님이 좋은 팁을 하려고 알려줬는데 잘 써먹으세요. 알려주는 이유는 나도 써먹으려고 알려주는 거야. 자, 2번으로 가죠. 자, 2번에 보면 여기도 접선인데 좀 까다로워요. 왜? 잘 봐. 2번이 아니죠. 자, y는 x제곱 플러스 1이랑 0,0에서 그 접선입니다. 두 개의 접선을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여기서 원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 긋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접선 하나 그거예요. 그럼 요 넓이 뭐야? 여기 접점 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되셨나요? 아니 좀 보지. 좀 봅시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 네, 이 접선의 방정식 그냥 여기를 이렇게 할 거야. t, t제곱 플러스 1이야. 밖에서 보는 거죠. 아까 쟤는 위에 있는 접점. 밖에서 보는 거. 되게 유명해, 얘도. 자, 그럼 미분하면 어차피 2x.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야. 이 t에 x-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y는 2tx 빼기 t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게 원점에서 보는 거니까 여기다가 0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여기다가 0 넣어야 돼. 따라서 t가 얼마 1이야. 맞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잡히면 1, 이겠네. 이렇게. 그럼 나 여기 한쪽만 구한다면 곱하기 2하면 되지 않을까? 대칭이니까. 이걸 둘 다 구할 거야? 여기 식이랑 여기 식이랑 다르단 말이야.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y는 2x가 되는 거야. 얘는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야. 잘 봐. 얘들아, 접하면 그 점에서 등호를 썼을 때 무조건 제곱식이 나와. 봐봐, 여기도. x제곱이었지. 여기서 만났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 교점도 안 그려도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 구하는 요 s는 조그만 s. 요거는 s는 이거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얘에서 얘를 뺀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야. 자, 근데 잘 봐. 요게 이거지. 선생님 절대값 몇 대인지 알겠지? 제곱이니까. 잘 봐. 얘들아, 난 이거 니네한테 알려준 적 있어. 이거 뭐야? 이렇게 지나간다니까? 이거 얼마라고? 알려준 적 있잖아. 답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답이 VS가 답이니까 3분의 2야. 근데 여기 잘 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 여기 넓이는 얼마야, 그럼? 여기 넓이? 저번에 알려줬잖아, 이것도. 저 얼마야? 3분의 2야.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이 삼각형에서 여기를 빼면 돼. 근데 이 삼각형은 1이 말이야. 3분의 2야. 기억하세요. 이쪽과 이 위쪽. 즉, 밑에서 2차에다가 곡선, 접선이 교사잖아. 이 안쪽에, 이 바깥쪽의 넓이가 1대2예요. 2배라고 하면. 2배라고 기억하라고. 외우면 편하니까. 근데 자주 나오진 않아, 얘는. 그냥 하는 거야, 선생님이. 자, 4번으로 갑시다. 5번까지 풀고 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이. 2개만 더 풀고. 여기서도 할 얘기가 많아. 봐봐. 집중해봐. 진짜 이건 수업 시간에만 잘 들어도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파트야, 여기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 난 지금 생각보다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게 너무 쉬워.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되게 따따따따 풀고 있어. 괜찮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 실질적인 시험 문제는 넓이를 구하긴 하는데, 이 넓이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 갖다가 또 극한 문제 풀고, 이거 갖다가 미분 문제 풀고, 이거 갖다가 연속 문제 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자, 보세요. 일단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자, 4번. 자, 거기 위에 이렇게 써있잖아.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은 경우, 뭐뭐 이렇게 점점점 여기 같은 경우라고 쓰고 옆에다가 색깔 있는 펜으로 정적분 값은 0이다. 이게 적어놔. 적어놔. 정적분 값은 0이다. 거기 왼쪽에 키포인트에 써있는데, 봐봐. 이런 얘기야. 자, 얘들아, 3차가 이렇게 있어. 여기 정리를 하고 갈게. 선생님이 저번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여기 3차에 항상 여기 변곡이라는 데가 있어. 지금부터 잘 기억해놔. 나중에 정리할 거야, 이거. 내신 대비할 때. 변곡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로 블록이야. 그러다가 온순간부터 아래로 블록이 되는 거야. 변곡, 곡선의 모양이 변했다고. 그 지점이야. 오케이? 까먹지 마. 그 선생님 저번에 접선할 때 그 얘기했잖아. 이 변곡에서 접선이 여기 뚫고 지난다고. 뚫고 지나갈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저 변곡점에 대해서는 모든 점이 대칭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 대칭이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대칭이야. 대칭점이 되는 거지. 이 점에 대해서. 그럼 그 변곡점을 이렇게 자르잖아?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똑같아. 무조건 3차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좀 전에 풀었을 때 같다고. 여기 변곡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저희 구간이 같으면 변곡이야. 어떻게 잘라도 똑같아.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 선 이렇게 읽었지. 그러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똑같다고. 대칭이라서. 대칭이라서 똑같아. 까먹으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다. 까먹으면 안 된다고. 자, 근데 잘 봐. 지금 얘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서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똑같대. 물론 저걸 써도 돼. 근데 3차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냥 그림상에서.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그럼 여기 넓이 여기 넓이 구할 거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지.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의 fx의 dx를 하면 제로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플러스지만 여기는 적분하면 마이너스거든. 그럼 둘이 똑같은 게 사라지는 거야. 계산해버리면. 그게 이해야. 정적분 값은 0이다. 이 뜻이야. 이해했나? 넓이로 따지면 둘 다 플러스지만 적분으로 하면 밑에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더하면 사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됐어? 그럼 4번 문제가 되게 쉽지. 잘 봐. 이미 근데 내가 이걸 답을 벌써 알려줬어. 답을 내가 벌써 알려줬어.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 y는 x에 x-a에 x-1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1이야. 왜? 거기 a가 이렇게 있다고 써있어 지금 문제. 그런데 이 넓이랑 같대. 그럼 a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제 답 봐봐. 이미 우린 답은 내가 알려줬잖아 방금. 근데 구해봐야지. 그럼 어떻게 구해? 바보같이 이렇게 구할 거야?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고요. 여기 넓이 구해서요. 그게 같대요. 아니지.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그치? 인테그랄. 지금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야. 아, 넓이가 같아! 라고 하면 적분하면 0이야. 3차는 변곡을 지나면 그 넓이가 같아. 여기에 여기 길이랑 같으면 돼. 이해했지? 좋아. 해보자! 진짜 되는지. 그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얘를 계산하자는 얘기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지! 여기 넓이랑 같으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에 ax, dx. 진짜 2분의 1 나오나 보자고. 해보자고. 3차, 4차. 3분의 a 플러스의 3차. 2분의 a의 x제곱. 하고 0부터 1까지. 1로 4분의 1 빼기 3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a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양도에다가 12 곱할까? 3.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 플러스 6a가 0. 2a 빼기 1이 0이네? 맞잖아. 2분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아, 넓이가 같아? 그럼 전체 정적분하면 0이겠다. 3차에서는 대칭점이면 무조건 넓이가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5번으로 갑시다. 이거 풀고 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풀어볼게요. 정신 차려. 응? 내가 그랬다. 마음속으로 아, 여기는 긴 말이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접으라고 했어. 분명히 접으라고 했다. 어? 뭐 당연히 발등 앞에 떨어진 불을 끄기는 해야겠지만 미래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는 오늘만 살아? 우리도? 오늘만 사는 거야? 자, 5번 보시죠. 자, 5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나요?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경우입니다. 얘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계산이 되게 더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하나 외우고 가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2차가 나오면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던 방법 쓰면 돼. 잘 봐. 얘도 금방 끝나. 보세요! 자, y는 x제곱 빼기 4x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그래프로 그리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짜잔! 여기 0이고 여기 4고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근데 이 넓이가 있는데 이 넓이를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y는 ax라는 애가 2등분한대. 그럼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치? 얘가 y는 ax여야지. 여기 s, 여기 s. 이렇게 잘린다고. 괜찮아? 나 질문 있어. 얘들아, 이 s 넓이 얼마야? 이 넓이 전체 얼마야? 아까 내가 알려줬잖아. 0하고 4야. 이거지? 맞지? 좀 전에 알려줬잖아. 벌써 까먹었나요?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맞죠? 응. 자, 구할게요. 요게 6분의 이렇게 되겠죠. 응? 그래서 s가 3분의 16이래요. 이렇게. 괜찮아? 그런데 잘 봐. 그럼
나는 이 넓이를 또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야 A를 구할 거 아니야? 질문이 심지어 A 플러스 4의 세제곱이 얼마야?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왜 그런지 잘 봐. 계산이 더러워. 자, 여기 교점을 한번 그려볼까? 교점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면 되지. 봐봐! 얘들아, 이것도 외울 거야. 얘가 AX야. 얘가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X는 0이 돼. 그러니까 여기가 A 플러스 4야. 아니면 보통 4 플러스 A라고 해. A만큼 안으로 들어온 거야. 왜 들어가요? A가 여기 있으니까. 진짜야. 나중에 이렇게 해서 A를 해도 여기가 4 플러스 A야. 응? A 대신 앞대가리가 1을 빼긴 하겠지만. 그럼 얘들아, 4 플러스 A다? 이 넓이 어떻게 돼? S. 집중해라. 이게 3분의 16인데, 저게 어떻게 나오냐면, 6분의 1하고, 여기서 얘 뺀 다음에 세제곱하면 되잖아. 아까는 알려줬다고. 이거야. 그럼, 이거야. 그럼, 끝. 내가 알려준 공식을 쓰면 그냥 바로 답이 이렇게 나와. 아니면 계산 다 계산해야 돼. 귀찮잖아, 근데. 되게 편하지. 괜히 알려준 게 아니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일단, 거기까지 한번, 선생님이 한 3, 40분 정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지금 배운 것까지. 넓이까지. 넓이 파트를 한번 풀어봐. 연습해야 돼. 자, 일단은 역함수에 대한 연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물론 어려워요. 1학년 때 되게 싫어했었던 파트기도 하고. 자, 멍 그만 때리고. 자, 우리가 y는 fx가 있어요. 얘가 역함수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이거부터 확인하죠. 너 1대1 대응이야? 조건부터 따집니다. 1대1 대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걸 확인해요. 그 되면 방법이 이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얘를 이렇게 y에 관한 식으로 바꿉니다. 근데 예를 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x를 y로 바꾸고 이 y를 x로 바꾸면 이게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경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계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자, y는 2분의 1 아니면 2x-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맞죠? 그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x는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럼 얘랑은 같은 식이에요. 식이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그냥 표현만 다른 거잖아요. y를 x에 관해서 표현하고 x를 y에 관해서 표현했다라는 그 표현만 다른 거지 분홍은 같은 식이에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얘가 얘의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네 둘은 다른 함수예요. 함수 여기 하나 있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있고 여기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다른 함수인데 관계만 역함수예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이거 갖다가 따지진 않아요. 근데 좀 이따 선생님이 하는 설명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적 투로 가면 얘기가 달라요. 왜? 그러니까 미적 투로 가면 봐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y는 fx를 썼어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해. 그럼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같은 식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경계를 넘어오면 여기는 y는 f의 역함수 x가 있어요. 맞죠? 바꿨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놀고 얘네들은 여기서 놀아야 돼요. 문제에 대해서요. 역함수를 쓰긴 하지만 함수를 넘나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놀 건 여기서 놀 거고 여기서 노는 문제 여기서 놀아요. 근데 우리 자꾸 넘나들려고 해요. 역함수다 보니까.
그러면 힘들어져요.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x랑 y랑 트레이드 되죠. 서로 바꿔요.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의형이랑 시형이 자리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는 많이 쓰는 거. 뭐? x, y가 여기로 옮겨지죠. 이게 뭐예요? 네. y는 x축 대칭이죠. 자, 요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역함수를 사용하는 문제 1번 유형은 나뭇잎이라고 선생님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나뭇잎이 아닌 경우는 있어요. 보세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3차라고 해도 되고 지수함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얇다. 너무 얇아. 좀만 더 두껍게 갈게요. 약간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다가 y는 x 이렇게 자르면 역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죠. 얘가 이 녀석이에요. 즉 문제 내에서 야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가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합니다. 나뭇잎이죠. 저걸 구해달라고 해요. 그럼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를 3차로 줬어요. 3차 함수 줬어요. fx를. 역함수 구할 줄 알아요? 할 수는 있어요. 어렵지만 구하면 되긴 해요. 근데 안 구할 거예요. 만약 구했다 쳐요. 적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쵸? F랑 F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집중. 1학년 때 우리가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 했었던 게 있어요. 뭐였죠? 무슨 방법을 썼죠? 기억나십니까?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찾았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지금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맞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의. 뭘 것 같아요? 이건 얘가 증가일 때 보통 써요. 감소일 때는 항상 이 위에 있는 교점이 여기에 있는 교점이랑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걔 말고 다른 게 또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봐봐.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y는 x-의 제곱인데 여기 x가 1번 작거나 같아요. 위에 그래프를 그리면 내 지울 거야. 이렇게 그리면 1 by 1이면 얘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무리함수야. 교점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얘가 y는 x 위에 있는 교점이고 나머지 두 개는 y는 x 위에 있지 않습니다. 1학년 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소함수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나중에 미적투에 나옵니다. 미적투에. 그리고 물리사에서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역함수를 쓰는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지수감수예요. 거기서도 이 교점을 할 때 여기 안이 없는 다른 교점을 구하는 게 나옵니다. 되게 더러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뭇잎 형태 모양에서는 네, 지금처럼 저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해주시고요. 혹이 하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이건. 자, 일단 이렇게 돼요.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넓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구했어.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그럼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적분 못한다 그랬죠? 역함수를 구한다 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네, y는 x에서 fx를 뺀 요 넓이를 구해요. 그래서 곱하기 1을 합니다. 대칭이니까. 그래서 저 넓이 s는 이렇게 봅니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에 x-fx를 하시고 여기다가 2배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남은 문제예요. 까먹으면 안 돼요. 나옵니다. 풀어볼게요. 넘어가서 5번에 1번 6번이죠. 6번에 1번
잘 봐. 시험 문제야. 근데 얘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해요. 더 많이 나오니까 1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뒷중 자 3분의 1의 x제곱이에요. 그쵸? 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보통은 우리가 g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오른쪽만 그려야 되지? 근데 여기다가 내가 y는 x를 잘랐어. y는 x를 잘랐어. 그럼 역함수 g는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f고 이게 g예요. 이렇게. 역함수 구할 수 있어야 무리함수를 구하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리함수 적분은 안 배웠다는 거죠. 미적도로 한번 배웁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할게요. 이렇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구해야 돼. 여기 0인 건 확실하잖아. 그쵸? 첫 번째. 뭐예요? 네. 3분의 1의 x제곱이 x, y는 x랑 만나는 거 하니까 x가 3이 나오죠. 여기 3이에요. 3,3입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뭘 하면 된다고요? 2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 빼기 3분의 1의 x제곱에 dx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끝. 할만하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겠지. 괜찮을까?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거 지울게요. 거기 다 표현 돼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나중에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잘 봐. 3차야. 3차인데, 3차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역함수가 돼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증가함수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증가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죠, 이렇게. 그래서 3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쪽 넓이에다가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나뭇잎만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 유형은 알면 아주 땡큐인 문제고 모르면 죽어도 못 푸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두 번째. 이번엔 뭐냐면 자, 선생님이 F를 3차로 줄게요. 근데 얘가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얘의 역함수가 G라고 선생님이 결정을 해놓을게요. 그럼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잘 봐요. 여기다가 A를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B를 잡아요. 그러면 여기가 FA죠. 그 다음에 여기가 FB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 선생님이 다 자를게요. 자를게 일부러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됐나요? 집중해. 지금 이걸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서. 자, 1번 질문. 첫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의 gy의 dy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얘가 뭐예요? 얘가 여기 넓이죠. A 영역의 넓이. 맞아요? 괜찮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여기 넓이인 거 이해돼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Y로 가면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자른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저 얘기야. 봐봐. Y는 fx가 있어. 그러면 x는 하고 g의 y란 얘기랑 같은 함수라고 했잖아. 같은 함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해했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넓이 구하겠다는 얘기지. Y쪽에서. 자, 또 이해 안 돼요? 그럼 또 해줄게. 봐봐.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쓸모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봐요? 저기 있는 그래프에다 그대로 하나 더 그릴게. 자,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F야. 그럼 여기에 Y는 X가 있어. 여기다가 역함수 이렇게 하나 그릴게. G 이렇게. 됐지? 자, 여기가 FA야. 여기가 FB야. 그럼 얘를 넘겨와. 여기가 FA야. 넘겨와. 여기가 FB야. 그러면 이 넓이가 B면 여기도 B죠. 맞아? 그럼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역함수니까
y는 gx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냥 여기서 구하겠다는 얘기고, 여기를 만약에 xx로 바꾸잖아? 얘를 대칭 이동해서 여기서 구하겠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이거잖아, 선생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괜찮아? 오케이? 이 얘기거든? 자, 그럼 잘 봐. 선생님 지금 구했거든? 이게 A고, 이게 B라며. 다시 물어볼게. 우린 B 못 구해. 3차야. 역함수? 거기 힘들어. 구했다 치더라도 접근하기 어려워. 이건 무조건 풀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린 여기서 이 A, B를 다 구할 겁니다. A도 구하기 쉽죠? 잘 봐. 그럼 이 문제가 제일 쉬운 거라고 했지. 자, 생각해봐. 이거는, 얘들아 잘 봐. 이 큰 직사각형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을 빼버리면 되지. 이렇게. 둘이 합쳐버리면. 이해됐나?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이게 되는 거야. 아, B 곱하기 FB에다가 A 곱하기 FA를 빼면 돼. 이 큰 직사각형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을 빼면 된다. 이렇게. 답. 끝. 됐죠? 이게 답. 근데 잘 들어. 이건 순환 버전. 이렇게 주겠다는 건 진짜 다 주겠다는 거야. 엄청 친절하게 야 풀어 라고 하고 던져주는 거야. 두 번째, 이게 살짝 업그레이드 돼.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이렇게. 자, 봐. 얘들아 그래프 안 돼 이거. 이거 그래프 주면 그건 사기지. 다 맞춰주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F가 그냥 3차 하나 던져줄 거야. 증가함수 하나 던져줘.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역함수가 G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거나 이걸 물어본다. 집중해라. 이렇게 알파부터 아니 P부터 Q까지의 GX, DX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야. 갑자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걸 확인해야 돼. 아, FA가 P인 걸 확인하고 FB가 Q인 걸 확인하면 얘랑 같은 놈이지.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같은 거니까 이게 지금 얘잖아. X랑 얘들아 적분변수 바꾸는 걸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지? 그럼 얘는 또 답이 뭐야 그럼? 똑같아. 뭐야? B, Q 빼기 A, P 이렇게 되는 거야. 끝. 답이야. 이게. 선생님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진짜 실질적인 시험 문제는 이거야. 세 번째.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세 번째. 이렇게. 뭐가 업그레이드 돼? 잘 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야. 다시 문제가 fx가 3차야. 증가함수를 줄 거야. 그 다음에 그거 역함수가 g라고 얘기해줬어.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이걸 물어볼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선생님 이거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럼 3차 역함수 구할 줄 모르고 적분 못해요. 자, 힌트는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라서 분명히. 얘들아,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거 구했지 지금 우리가. 괜찮아? 그럼 잘 봐. 이거는 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3차야. 적분하면 돼. 그럼 무슨 얘기야? 아, 얘는 저기서 똑같이 FA가 P인 A 찾으시고요. FB가 Q인 B를 찾으세요. 어차피 1대1 되니까 하나씩 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 여기서 BQ 빼기 AP를 한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의 dx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얘를 이쪽으로 이항한 거예요. 이해했나 선생님이? 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거 아니면 이게 나와요. 근데 진짜 이게 나오면 다들 멘붕에서 못 풀어요. 근데 아는 애들은 뭐 되게 쉽냐라고 바로 푸는 거지. 특히 이 2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완전 반반이에요. 딱 보자마자 와 땡큐 하고 그냥 바로 푸는 거 답을. 근데 모르는 애들은 절대 주거리 못 풀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고.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럼 역함수 못 구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6번에 2번 보세요. 집중해봐. 자, fx가 이거야. 3차에 3x제곱 아니 플러스 4x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미분해 볼래? 미분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야. 항상 양수야. 왜냐면 완전히 만들면 1 남거든. 눈 떠. 근데 질문을 봐. 질문이 이거야. 야, 1부터 2까지에
fx dx고 더하기 2부터 12까지의 gx dx야. 이렇게 돼 있어. 뭐가? f의 역함수가 g. 이렇게. 자, 선생님이 확인하라는 것만 하자. f에다가 1 넣어봐. 1 넣어봐. 1. 1 빼기 3 더하기 4. 2네. 맞지? 그 다음에 f에다가 2 넣어봐. 8 빼기 12 플러스 8. 아닌데? 18. 맞는데? 2. 2가 맞냐? 3이야? 3이거든, 얘가. 미안해요. 3이래요. 3이랍니다. 3이면 27 빼기 27 플러스 12. 맞네, 12. 맞지? 그럼 얘 답이 뭐라고? 이거라고. 3 곱하기 12 빼기 1 곱하기 끝. 이것은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겁나 쉬운 문제인 거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 얘기예요. 까먹지 마세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풉니다. 자, 아직 30분 남았거든요. 여기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프린트를 하나 줄 거예요.